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뉴스 오마이뉴스의 이상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철수 대표의 회동 제안 결국 대통령이 거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회담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시간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인 정찰기 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예. 이때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그렇죠. 이어 오후 2시 국회를 찾은 박준우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예. 박 수석과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면담은 10여 분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무수석을 대신 보낸 박 대통령이 양해나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도 않는 등 대화 분위기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예. 정무수석은 뭐라고 말했나요? 이 회담 제안 거부한 이유는? 네, 박 수석의 국회 방문 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민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기초공천제 폐지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주기 바란다는 뜻을 박 수석을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또 각 당이 선거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은 선거 중립 등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생과 국익을 논의하기 위해선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4일 안 대표가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박 수석을 만났을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예. 박 수석이 이 같은 입장을 전하자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누가 선거 개입이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예.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참 쉽지 않은데 과거 정권에서는 어땠어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두 10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8차례 청와대로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사회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를 통해 꼬인 전국을 풀어내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청와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을 놓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노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등 현안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야당 대표와 3차례 회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3자 회담을 통해 야당 대표를 한 차례 만났는데요. 그랬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등 전국 현안에 대해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박 대통령이 야당의 회담 제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 합의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한길,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무공천 방침의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 대표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지방선거 보이콧 가능성인데요. 예. 하지만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뒤집어 쓸 수 있고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에 달하고 있어 성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김한길 대표는 전면 보이콧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전면적인 무공천 철회가 어렵다면 지역주의 폐해가 큰 영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천을 하거나 기초단체장은 공천하고 기초의원만 무공천하자는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새정치연합이 독자적으로 실행한다고 해도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전당원 투표를 통한 출구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안 대표가 무공천을 고수하면서 당을 조기에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공약을 파기한 박 대통령과 정면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예. 다만 무공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를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새정치연합은 오늘 중 회의를 열어서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네, 고심이 깊군요. 자, 그건 그렇고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 아들 의혹 관련해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근 모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본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김모 경정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 조사 결과 김경정은 지난해 6월 일선 경찰관들에게 부탁해서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그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 김경정은 진술서에서 청와대 공식 입장대로 고위공직자 감찰 활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진술서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의 개인정보 조회 시도 역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검찰은 진술서를 검토한 뒤에 김경정을 소환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서면 조사를 한다. 뭐 수사의 실효성 다들 또 문제 제기하겠네요. 네, 이번 서면 조사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 이번 최 전 총장 뒷조사 의혹의 핵심인데 서면 조사에 그치면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희재 서초구청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 조회를 부탁한 조호영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우 공직자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조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도 그의 말 바꾸기가 계속됐음에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고 직속 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동안 검찰 수사가 청와대 앞에만 서면 뒷걸음을 쳤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결국 배후 규명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